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 동, 야, 신나는 동영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드디어 줄기로 넘어갔어요. 줄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 뿌리는 근원이 되는 역할, 시작점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가 비료를 줄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흙의 농도가 너무 진해지니까 오히려 식물체에서 물이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비료를 줄 때는 적당히. 너무 조금 주면 못 살겠죠? 배고파서.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주면 되겠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 볼일 볼 때 뿌리에다가 직접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조금 창피하더라도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볼일을 봐야 어때요? 쭉 가면서 뿌리털 부근의 흙이 농도가 너무 진해지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적당히 필요할 때 적절하게 아시겠죠? 자, 이제 줄기를 배워보면 줄기의 구조와 기능 역시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줄기를 잘라서 놓고 보면 이렇게 점점 위로 뻥긋뻥긋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뭐예요? 물입니다. 물. 아, 줄기를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줄기는 뿌리와 잎을 연결하고, 줄기가 없이 뿌리에 바로 잎이 붙어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죠? 연결하는 중간 통로 과정이고요. 물과 무기 양분을 이동시키기에 알맞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하얀 꽃을 색소가 담긴 물에 꽂아두면 꽃의 색깔이 물들어갑니다. 줄기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밑에부터 줄기를 통해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하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물 색깔이 꽃에서도 나타나지요. 색소를 탄 물에 각각 꽂아두면 무지개 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바로 뿌리에서 흡수한 색소물이 줄기를 타고 꽃잎까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줄기에는 물과 무기 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인 물관이 있는데, 물관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여기서 문제. 물관은 줄기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뿌리에도 있었죠. 그죠? 흡수한 물이 쭉 들어와서 물관까지 온다 그랬어요. 뿌리에도 있습니다. 줄기에도 있죠. 잎에는 없을까요? 잎에 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관은 잎에도 있고 줄기에도 있고 뿌리에도 있다. 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에는 물관 이외에도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인 채관도 있습니다. 네. 물관만 있는 게 아니라 채관도 있습니다. 이 물관과 채관은 서로 이렇게 덩어리져서 묶여 있어요. 그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채관은 뭐 한대요? 잎에서 만든 양분을 이동하는 통로, 이동시키는 통로. 근데 지금 이동을 어디로 해요? 잎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뿌리 쪽으로 내려가기만 하나요?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위로도 더 자라야겠죠.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통과하는 통로라는 거지, 물관은 아래에서 위로만, 채관은 위에서 아래로만, 이런 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얘네들이 꽃으로도 가고 열매로도 가고 하지요. 열매로 가면서 점점 얘가 열매가 커지는 거죠. 이와 같이 줄기는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식물체를 지지하는 기능. 네. 광합성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야? 물과 무기 양분을 이동시킨다라는 그런 통로 기능을 한다는 거고요. 이건 광합성 입장이에요. 식물체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만이 아니라 식물체를
쭉 잘 버틸 수 있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지지해주고 양분을 저장하고 산소를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같이 하는 겁니다. 식물체에서 줄기의 양분을 아주 많이 저장하는 애 대표적인 애가 감자죠. 감자. 이렇게 줄기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합니다. 라는 걸로 식물의 줄기의 역할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관을 관찰해보는 실험을 해봤죠. 하려다가 못했죠. 현미경은 달아봤습니다. 양아옥줄기와 백합줄기를 관찰해 보는데 양아옥줄기가 대표, 쌍떡잎식물 대표, 백합줄기가 외떡잎식물 대표로 나온 겁니다. 먼저 색소물에 담가 놓는 게 필요하지요. 물이 쭉 줄기 흡수돼서 잘 보이게 하려고 하루 동안 넣어둡니다. 그 다음 자르는데 가로로도 자르고 세로로도 자릅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10배밖에 안 돼서 세포는 보이지 않지만 물이 어디로 통과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죠. 가로로 자른 거 이렇게 주변부에 원이 있고 원 주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쫙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백합은 어때요? 중간중간 아이고 얘 왜 이럴까요? 중간중간 마구잡이로 막 퍼져 있죠. 그죠? 별로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세로로 자른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주변 원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양아옥 줄기는 딱 두 개의 줄로 나타났어요. 근데 백합 줄기는 어때요? 그렇죠? 불규칙적으로 흡수되고 있으니까 흐릿하고 여러 군데에 얇게 퍼져 있습니다. 두 개가 뭔가 다르죠, 확실히.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양아옥 줄기와 백합 줄기 모두 파란색으로 물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파란 물이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관입니다. 물이 통과하는 물관. 근데 둘은 어떻게 다르죠? 네, 양아옥줄기는 규칙적으로 가장자리 부분에 몰려 있고요. 누구? 백합줄기는 어때요? 불규칙적으로 사방에 막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얇아요. 흐릿합니다.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통로, 물관이 다발로 엮여 있다 해서 관다발이라고 해요. 이 관다발은 식물체에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관다발은 우리가 지금 물관만 봤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뿌리에서 흡수한 거, 관다발을 통해서 줄기와 잎으로 보내줍니다. 물과 무기양분. 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고 잎에서 만든 광합성 결과, 양분, 유기양분이죠. 얘가 통과하는 또 다른 관이 하나 또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을 우리가 배워보면서 정리할 겁니다. 관다발은 크게 이제 물관과 체관으로 되어 있어요. 물관이 방금 얘기한 물의 통로, 체관은 뭐야? 양분의 통로입니다. 누구? 유기양분의 통로예요. 얘네들이 다발을 이루는 거고요. 보통 물관과 체관은 이렇게 묶여서 다발을 이룹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물관을 이루는 건 물관세포, 체관을 이루는 건 체관세포예요. 물관의 역할은 물과 무기양분의 통로, 체관의 역할은 잎에서 만들어진 유기양분의 통로가 됩니다. 물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세포벽이 두꺼워요. 물을 위로 쫙 하고 밀어 올려야 되니까 압력도 세겠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두꺼운 세포고요. 그 다음에 죽어 있어요. 죽은 세포예요. 그냥 뻥뻥 뚫려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죽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으로 가로막혀 있으면 편해 안 편해? 불편하죠. 그러니까 위아래 세포벽이 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냥 대롱이라는 거예요. 빨대처럼. 긴 관 모양의 물관을 이룬다. 그래서 물관세포가 중간중간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통로처럼 된다라는 거고, 물관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뚫려 있어요. 그냥 하나의 통로입니다. 빨대. 그 다음 체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좀 얇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고 위로는 아래보다는 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얇아도 돼요. 그리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능동적으로 얘네들이 촉촉촉촉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역시 완전히 막혀있으면, 막으로 막혀있으면 통과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뚫려있으면 어때요? 그냥 주르륵 흘러버리겠죠? 그러니까 구멍이 있기는 있는데 채판이라고 해서 작게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 구멍들이 뚫려 있는 거예요. 작게.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막 흘러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막혀 있어서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 줄기에는 물관과 채관이 있고요. 물관과 채관이 있고 얘네들이 뭉쳐서 덩어리져 있는 걸 관다발이라고 한다. 물관은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 통로, 채관은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입니다. 광합성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관다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줄기는 지지작용, 그죠? 저장작용, 그 다음에 호흡, 즉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 호흡이 아니라 산소를 저장하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뿌리와 잎을 연결해주는 중간 통로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중재자가 많이 필요하죠. 친구 사이에서도 중재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줄기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죠.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물관과 채관의 관다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안녕.